흑수저님 감사해요. 음, 지금 일단 농민단체가 양곡 개정안 거부 윤석열 퇴진 촉구.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직된 힘이 어디일까, 여러분? 가장 조직된 힘이 어디일까? 가장 조직된 힘 중에 대표적인 게 공무원, 군인 빼고 노조입니다. 노조. 예. 노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농업단체 이런 데는 그렇게 조직된 힘을 발휘를 못해요. 다 농촌에 농사 모일 수가 짓잖아요. 없죠. 예. 근데 지금 노조는 완전히 반윤석열로 들어섰잖아요. 노조 구가 뭐냐면 윤석열 퇴진이에요. 도시에서 돈 좀 번다 하시는 분들, 깨어있는 노동자분들은 다 윤석열 퇴진이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농민들까지 이제 적으로만 반윤으로 지금 이제 그걸 했어. 반윤으로 돌려놨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것이 또 양곡관리법 쌀 수매하고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또 연결이 돼버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매국의 재수가 엄청 없는 캐릭터예요. 이상하게 다 딱딱딱 들어맞아. 준비된 듯 저렇게 그러니까 운동할 수 오죽하면 지금 여론조사 보면 보수층이 응답을 안 한다잖아요. 더군다나 전화 면접하는 상담원이 물어보면 아예 끊어버린다잖아요. 윤석열 지지 않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부끄러워. 자, 근데 지금 대학가는 난리 났습니다. 첫 번째, 지역을 떠나가지고요. 부산대 교수들이 시국선언 한대요. 11일 날. 부산대 교수들이. 부산대 교수. 아, 또 조민양 또 저번에 다시 한번 이 생각나네. 시국선언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린다 그랬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내가 다 모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 시간 내에서 소개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부산대가 시국선언 하는 거는 좀 경상도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다른 시국선언들 잠깐만 언급 좀 해드릴게요. 저거는 경희대 교수. 경희대 교수 분들이 지금 시국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 참교육동지 퇴직교사분들. 여기도 퇴직교원들이 이제 퇴직교우신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회적인 지식인인데 가장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뭉치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세요. 대학생들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대학생들이 중앙대 교수님들이 이 시국선언을 할 때 같이 동조했단 말이에요. 그 대학생들. 아, 언론에서 저러는 거를 좀 잘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언론에서 조금만 예. 이 부분을 다뤄줘도 국민들이 동조할 텐데 왜냐면 이런 거죠. 너무 국민들도 여론조사 조사를 심각하죠. 받기 싫은 만큼 윤석열이 싫어요. 중도든 뭐 일부 보수든. 그런데 아, 나만 이렇게 싫은 거겠지. 근데 누군가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내가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텐데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국선언 법물 터지고 있고 요게요 법물 터져가지고 막 수백 개 수천 개로 늘어나잖아요. 그것이 점점 모이면 탄핵인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양곡관리법 경북 강원도 경남의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게 있더만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하는 그 안 똑같은 법은 무기명이라며. 나 실명인 줄 알았거든요. 무기명이라며. 그래서 확인해 주셨죠. 예. 더 재밌는 게 전체 국회의원 과반이 이 투표를 시작해가지고 그 과반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대. 윤석열 거부권 상관없이.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국회의장으로 안 들어오거나 본회의장으로 안 들어오거나 야수님이 어제 굉장히 쌈박한 어. 아이디어를 줬잖아요. 워크샵 가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 통과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에다가 얘들 꽃놀이패 준 거예요. 윤석열한테 맡겨서 통과가 좌절돼도 민주당한테 불리할 건 없어요. 그렇죠. 이게 통과되면 윤석열 리더십 어마어마하게 깨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지지고 볼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랑 똑같은 상태 와요. 만약에 통과되면. 국힘 쪽 60석 거의 PK, TK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 딱 저거 지르시고 일본 갔어. 이제 도망가신 거 아니시죠? 아니 왜 할 말 돌아오실 했는데 거죠? 맞는 말 돌아오실 거죠? 했는데 그 댓글 보셨어요? 전부 다 맞는 말 했는데 이게 왜 막말이냐. 그럼요. 근데 더 열받는 거 그거야 언론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에이. 민주당 내에 누구 있죠? 뭐 몇 명? 두세 명? 저 맥락이 조땡 있다니까요. 이땡. 그냥 맥락이 있다고. 무턱대고 저 얘기부터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고 정치 막 여야 관계가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총선을 이기지 않으면 윤석열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렇다. 그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감옥 간다 안 간다. 이 아 사실 중요한 우리끼리는 이거 난 빼고 할래. 왜?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윤석열 감옥을 가는 시점이 내려오고 나서 1개월이냐 2개월이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됐어. 쓸데없어.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하자고 권유를 드렸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김건희 주가 조작 당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윤석열의 어떤 모든 헌법을 막 무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거 다 죄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윤석열 딱 보면서 남존여비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리를 지켜주는 거라고. 지금 딱 윤석열의 존재는 김건희의 비리를 지켜주는 존재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김건희의 비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되는 거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떠한 어떤 하나의 좋은 일도 한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맥락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론들은 정권 뺏기면 윤석열, 김건희가 무탈하겠냐라고 선동한 게 아니고요. 그 정권 뺏기지 않으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맥락 속에 나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고 어쨌건 지금 이제 저번에 지금 민주당 정책위의장 된 김민석 의원이요. 촛불행동 집회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도 요즘에 이슈가 잘 안 되더만 거기서 윤석열 아무리 우리 대통령이 모자라기로서니 어디서 그 개수작이야 뭐 이렇게 연설했잖아요. 그 전체 맥락을 보면 탄핵시켜야 된다 맥락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탄핵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특히 정치인들은 그렇다 쳐. 정치인들은 어떤 단계를 밟아서 갈 필요가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탄핵이라는 얘기를 못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정치 평론가가 돼버린 일반인, 소식 고관여층 중에 약간 어긋나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탄핵 이야기하면은 저쪽이 뭉치는 효과가 있대. 아, 뭉치라고 하세요. 어떻게 대한민국 뭐 인구 100%를 만족을 아니, 시킵니까? 그놈의 역풍 트라우마가 아니, 거기도 있나 보고. 뭉쳐봤자 30%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국민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언이에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이승만 때 아닙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니 그게 아니다. 그거는 박정희 때였던데. 못 살겠다. 아유 이승만 때다. 신익희 선생님. 그거 북한이 네. 지령 내린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당장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데 헌법에 보장된 거잖아요. 헌법에 보장된 거라고. 그리고 이승만은 왜 쫓겨났어? 저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승만? 정권 연장을 위해서 법 많이 바꾸고 막 온갖 말도 안 되고 국민들 총으로 쏴 죽이고 하니까 결국은 이승만이 도망갔잖아요. 하야하고. 그 이승만한테 무슨 대통령 기념관 만든다잖아. 그 윤석열이잖아요. 또라이 새끼들 진짜. 자,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단합 강조하는 겁니다. 단합 강조하는. 이 의제 왜 이 맥락을 집어넣었냐면 민주당은 단합할수록 좋아요. 윤석열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건 일종의 물타기 같은 거야. 그래서 저분들 민주당 중진들 우원식 뭐 김상희 정성호 의원 이런 사람들이 버스에 내려와 운동을 제안한다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박근혜 탄핵 때 청와대로 가자. 촛불 시위대가 쭉 가는데 앞에 막고 있는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경찰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폭력 사태가 나. 그 폭력 사태가 나면 무력이 정당성.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 병력이 조연천이처럼 군대가 개입해가지고 장갑차고 탱크를 모장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잡아들이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상대방한테 빌미를 주지 말자는 게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인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SNS에 딱 들었잖아요. 지금 단합하자 이런 뜻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걸 릴레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이재명 대표님 요즘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염색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바쁘시죠?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도 비판의 대상을 벗어나면 안 돼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갑석도 이상민도 조홍천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판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판의 힘이 민주당을 오히려 하나로 단결시켜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쌍욕하지 마라 이 네. 얘기예요. 비방, 욕설 이게 뭐 그거 하지 말라, 지나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방송 쇼츠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강병원,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뻗치고 있어요. 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뭔 질문을 해요.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돌아간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스포츠 받거나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환호성 받기 위해서 하는 자기 방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빌미가 되는 거죠. 이재명 지지자들 저질이더라. 똥파리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비판을 해라. 다만 욕설로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따 넘어가서 민주당 자체가 지금 단합되어지고 지금 그 목소리 잦아들고 있죠. 뭐 네. 당대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 그렇죠? 지금 예.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조직 쇄신, 뭐 굉장히 친명 일색이었다라고 뭐 그런 항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잘 수용해 주셨고 이재명 대표가 인적 개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칭찬? 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보니까 최근에 또 당 게시판에 뭐 엄청 좋지 않은 욕설 같은 막 그런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당원들 스스로 당원들끼리 또 싸움이 있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다 알고 계셔서 이런 걸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당 내분 분란을 일으키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욕설, 비방, 뭐 인격 모독 이런 거는 서로 다 자제해야 된다. 근데 다시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작전 세력이 있다고요. 네, 분열 세력이 있어요. 아니 1,000원 아까워서 그거 내기 싫어 당원 안 되겠어요? 당원비 1,000원 한 달에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1,000원어치 당권을 쓰는 게 아니라 한 1억 원어치 쓰는 놈들이 있잖아 지금.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려고 네. 작정을 그런 하고 부분까지 쓰는 해서 거지. 내가 작전 세력임을 의심받지 마시라는 이야기. 그 새날에서는 그걸 구분을 못하게 있어서 이 사람 진짜 민주당원이고 이재명 지지자여도 너무 과하면 쫓아내버립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재명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나랑 맞는 가치연대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죠. 정반대의 분들 계시잖아요. 이재명을 지지하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잖아요. 민주당 당대표인데 이재명은 지지하는데 민주당은 못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맞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는 게 다시 시대적 사명이 돼버렸어. 그럼 이재명이라는 사람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당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불가피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과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시켜놔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갖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속으로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기준을 세울 때 민주당이 먼저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 가장 맞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이렇게 대입시켜야 되는데 이재명은 잘하는데 민주당은 못한다는 비문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에 민주당이 그 안에 있으니 지지해 주시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그 정봉주 의원님 TV를 링크를 했는데 제가 고정이 안 되네요. 제가 고정시켜 드렸어요. 네. 여기까지. 자, 어쨌건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들고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래? 투쟁. 뭐 이것도 일종의 전쟁 같은 거예요. 나라를 망치고 있어. 막 마적대가 돌아다니면서. 그럴 때는 그걸 막아내야죠.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마적대를 물리쳐 이겨내야죠. 그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우리 방송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자신감 가지시고 우리 시국 선언했다고 저한테 우리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다 소개해드려요. 국민들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자, 끝.